86쪽 파인의 총체주의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자고. 계속 어렵죠? 계속 무슨 논리학 나오고 사고 과정 나오고, 그러니까 어렵죠? 방학 때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아주 쉽진 않아. 지금 이거 다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그러면 한 편이에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한 것 구분한다. 그래서 포퍼라고 합시다. 포퍼랑 칼포퍼,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지식을 둘로 나눈대요. 하나는 수학적 지식 같은 거, 하나는 과학적 지식 같은 거. 그래서 수학적 지식은 어떤 거냐? 경험과 무관한 거.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뭐 경험이랑 관계없잖아요. 과학적 지식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 물건은 위에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거. 이거는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구분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학적 지식은 누적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를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사람은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누적된대요.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지식의 후보예요. 후보인데 이제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누적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가설을 뭘로 입증을 해요? 실험, 관찰 등과 같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아야 되고요. 포퍼는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달라요.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실증주의자들하고 포퍼의 생각이에요. 근데 콰이는 아닌데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보세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첫 번째는요. 일단 요쪽 거를 달리 보겠다. 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얘만 가지고 안 되는 건 뭐냐? 보죠.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을 내가 세웠단 말이지. 열을 받으면 팽창해. 얘는 새로운 금속이야. 얘도 열을 받으면 팽창할 거야. 지금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얘도 열을 받으면 팽창할 거야. 그럼 얘도라고 하는 건 기존의 금속 성질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시작이에요. 보세요.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M의 열을 가했다는 실제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예측이 실패하잖아? 이 가설을 입증하고 지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틀리면
도대체 아이고야 이게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게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이거를 크게 묶어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더라. 다 중요하더라. 하나하나 다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 이게 바로 총체주의.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 여러 종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이거를 콰이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전체 지식이라고 봐요. 다 지식이라고 보는 거야. 기존의 지식, 가설, 실험, 관찰 다 지식이에요. 전체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이게 바로 총체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들하고 포퍼는 얘만 따져봤거든요. 얘를 따져보고 예측이 틀리면 끝, 맞으면 혹은 틀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으로 누적. 근데 콰이는 다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게 콰이. 논리실증주의자들과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의 경험과 무관하게 참합하는 분석 명제와, 자, 이거를 또 뭐라고 했냐면 얘를 분석 명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이거를 종합 명제라고 보았대요. 누가? 포퍼랑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거 좀 어렵다고 잘 따라오세요. 논리실증주의자들과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뻔한 얘기죠? 그 다음 동어 반복 명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 총각은 총각이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동어 반복 명제라 환원할 수 있는 것.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성이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동어 반복 명제로 돌릴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를 다 요걸로 생각을 했대요. 분석 명제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거, 특히 요거 총각은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이다. 이 명제를 따질 때 이게 왜 분석 명제냐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요 뭐래요? 요거는 요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분석 명제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환원이 가능한 건 총각과 미혼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이게 왜 동의적 표현이냐고 물어보면 똑같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봐봐, 헷갈리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은요 요거랑 요거를 분석 명제라고 보았대요. 근데 특히 뒤에 거는 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보았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지? 아니 이거를 왜 돌릴 수 있는 거야? 이 둘은 똑같은 거니까 돌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좀 말이 좀 헷갈리지? 자, 이거를 콰인이 뭐라고 했냐면 쭉 내려가다가 그 달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성이다. 성인 남성이다. 이게 말이 맞으려면 총각이랑 똑같아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게 아니면 대체할 수가 없어. 근데 대체를 하려면 똑같아야 돼. 뭐예요? 계속 동어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콰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오류 아니냐. 그러니 이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의 명제들도 다 여기로 포함을 시켜야 하겠다라고 말한 게 그 단락이죠. 과인은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하는 주장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로지 얘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들하고 포퍼는 같은 계열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계열인데 지식을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 근데 수학적인 지식은 경험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과학적인 지식은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자하고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지식은 누적되는 것이다. 누적될 때 중요한 거는 역시 가설이다. 가설을 실험과 관찰 같은 그런 경험으로 입증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맞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지식으로 인정을 한다. 누적된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이 쌓여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 수학적인 지식은 분석 명제에 가까운 거고 과학적인 종합 명제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어. 논리실증주의자고 포퍼가. 근데 콰인이 총체주의를 들고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쪽이에요. 가설만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한데 얘를 예측하려면 예측하고 검증을 하려면 기존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라고 할 거면 기존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어저께 얘기했던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거를 할 때 조건도 있어야 되고요.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예측이 틀렸어. 그러면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식 뭐 틀린 건 없겠지만 얘를 적용해도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한 게 어떤 게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한꺼번에 보아야 한다라고 나온 게 총체주의였고 그 다음에 포퍼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얘는 분석명제, 종합명제라고 둘로 나눴다. 근데 여기 있는 콰이는 이거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동어반복명제가 있잖아. 이것도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분석명제라고 보았고요. 동어반복명제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돌릴 수 있는 것들도 분석명제로 보았는데 콰인이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요 동어 반복 명제를 환원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가야 할 것이면 필연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필연성이 존재를 해야 될 거면 얘는 똑같아야 돼. 똑같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콰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건 똑같은데 굳이 왜 바꿔? 그거는 그냥 말장난 아니야? 그러니 결국에는 이거는 분석 명제라고 보지만 이거는 그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콰인이 뭐래요? 분석 명제 자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종합 명제, 분석 명제로 나누었는데 콰인은 이게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것도 같은 말이긴 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명제 종류 자체가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당연히 니네가 얘기했던 이 분석 명제는 수학적인 지식을 분석 명제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으면 이 구분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로 보아라. 이렇게 보란 이야기예요. 지식은 하나야. 지식은 하나고요. 얘도 종합 명제고 얘도 종합 명제야. 얘는 경험과 관련이 있고 얘는 경험과 무관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그러면 이 경험은 어떻게 할 거야? 이 경험은 어떻게 네가 설명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콰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중심부 명제가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운데 있는 명제가 있고 흐리게 표현할 거야. 일부러 옆에는 바깥쪽에 있는 지식이 있다. 명제가 있다. 그럼 뭐냐? 얘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덜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것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니네가 말하는 그러니까 콰이는 그렇게 나누진 않지만 니네가 얘기하는 논리실증주의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학적인 지식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경험과 덜 연결이 되는 거고 니네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지식은
이 주변부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되 비교적 안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손 뻗으면 안 닿을 공간이 있잖아요. 얘는 거기 있는 거고, 얘네들은 니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들. 과학적인 지식은 주변부 경험과 관련 있고, 수학적인 지식은 중심부 그리고 경험과 비교적 좀 거리가 있는, 하지만 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콰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어제 복습이랑 오늘 약간 미리 얘기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다시 보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처음부터 봅시다. 복습 차원이니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인 지식, 논리적인 지식적인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로 보았었고요. 과학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 참으로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했다. 포퍼랑 논리실증주의자는 구분을 했다야. 아까 얘기했던 거 쭉 내려가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야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어보는 거죠. 다시.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한 대신 그렇게 안 하고 엄격히 안 해요. 흐릿하게 하는 거야.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수학적 중심부, 여기부터는 주변부 이게 아니라 언제부터 사라지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여기는 중심부, 확실히 여기는 주변부. 근데 어디가 경계선인지는 몰라요. 무지개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무지개가 빨, 주 이렇게 구분이 확 돼 있는 거 아니죠? 애매하게 스리슬쩍 넘어가잖아. 그렇게 보는 거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 참가가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게 주변부 지식은 잘 바뀌어요. 과학이잖아? 과학은 내가 어떤 발리를 가져오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안쪽에 있는 건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보면 돼요.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견고하다지 절대 안 바뀐다는 아니에요. 여기도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견고하다는 것 뿐이에요.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지식을 다른 종류로 하지 않는다. 같은 거래요. 수학적인 지식,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또 아예 아니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잖아? 그럼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이런 거죠.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아. 근데 중심부를 바꾸면 다 변해요. 그치?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발레를 들었어. 그러면 얘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돼. 파란색으로 바꿔. 여기만 바꾸면 돼. 근데 내가 어찌 해서 얘가 잘못된 걸 입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잘못됐더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이쪽은 아니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쪽의 지식은 다 바꿔야 될 수도 있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 수정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보통은 귀찮으니까 요거를 바꿀 텐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음수 개념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수는 심지어 뭐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중심부 지식은 수는 오로지 자연수만이에요. 그러다가 0이 나왔지. 그러다가 음수 개념이 나오고 그러다가 뭐 소수 개념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있을 때랑
이제 음수를 적용해야 될 때랑 이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음수가 적용되니까 완전 다 바뀌어버리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필요에 따라서는 얘도 바꾸기도 한다. 무조건 안 바꾸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지식의 변은 더 이상 개별적인 누적되는 과정이 아닌 것이다. 단순 누적이 아니라 물론 누적도 있지. 누적도 있지만 수정도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폐기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 지식은 특히나 누적되는 것이다라고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콰인이 볼 때는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와 같은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유연성이 있는 거죠.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실용적으로 필요하면.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 이거 기억나요? 어제 그제 했던 데카르트 회의론 할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진 않아.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봐도 다른 걸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뭐 생각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내 존재의 이유잖아.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존재. 요거 기억날 거야. 이거는 분석 명제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계도 존재하는 겁니다. 콰인의 총체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설명한 글이 바로 여기 있는 86쪽에 87쪽에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다음 중 콰인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 일치야. 문제 4번은요.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뭐를?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4번에 1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가 된다. 이건 마지막 단락이 조금 전에 했죠. 동의하지 않겠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답해야 된다. 답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콰인의 기본 명제는 뭐였죠? 요쯤 있잖아. 여기쯤 있잖아요. 뭐예요? 분석 명제 따위는 없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 1번 안 돼요. 2번.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거를 니네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4번에 2번. 수학적 지식이랑 과학적 지식은 그냥 하나의 지식은 맞아요. 맞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뭐라 그랬죠? 얘는 중심부에 있는 지식에 가깝고 얘는 주변부에 있는 지식이다 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를 아예 둘로 구분을 해놓은 건 아니긴 해. 그러니까 하나로 묶을 수는 있는데 묶었지만 구분을 했죠.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3번.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도 경험과 관련이 있다. 있죠? 있긴 있지. 좀 적을 뿐이죠. 그게 어디 나오지? 정확히 얘기하면 4번에 3번. 여기.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른쪽에 네 번째 줄 있지? 얘네들도 경험이랑 아주 멀긴 한데 아주 무관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관련이 있다. 이게 맞아요.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야. 답은 3번이에요. 가설은 관찰 실험을 통해 지식 추가된다. 이거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총체주의의 기본은 뭐였죠? 가설, 조건, 기존의 지식 등. 근데 선택지 4번은 뭐랬죠? 가설은 이라고 했으니까 가설은 만약에 거기에 선택지 4번에 가설 등은 그랬으면 얘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가설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이야기는 가설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전체 지식은 개별적 지식 하나에 누적되는 과정 같다. 누적 아니라 그랬죠? 누적, 그 다음에 수정, 변경, 폐기 이런 거. 답 3번이에요. 자, 문제 5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동업 반복 명제고요. 니은은 동업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자, 이런 거는요. 답만 보면 돼요. 다른 거는 답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엉터리로 만든 거야. 자, 3번. 콰이는 니은이 기억으로 환원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었죠? 이렇게 가는 과정을 콰인이 고찰을 했지. 고찰을 해서 이거 의미가 없더라. 왜 의미가 없느냐? 이거 순환 오류잖아. 돌고 도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아예 사라져야 해 라고 본 거잖아요. 3번. 분석 명제 자체가 순환론적 오류에 빠져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종합명제 구분될 분석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동어 반복 명제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니네는 강조를 하는 거야? 갖다 버리자. 갖다 버렸더니 이제 분석 명제가 없잖아. 그렇게 접근한다고 보면 돼요. 자, 6번 볼게요. 윗글의 총체주의를 중심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이거는 자주 접하는 문제 형식입니다. 뭐예요? 총체주의하고 보기를 비교하는 거지. 비교한 거고요. 누구 입장이에요? 이거 입장에서 얘를 평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입장인지도 중요해. 보기를 볼게요. 18세기 말 과학자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대전제로 하여 천왕성의 운행을 예측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기는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지식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 맞지?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천왕성의 운행을 예측하였으나 천왕성의 운행이 예측된 궤도 조금씩 벗어난 사실이 관측되었다.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벗어난다는 사실을 관측했죠. 그러면 뭐예요? 예측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측이 실패한 거야. 예측이 실패하면 이제 그 총체주의 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뭔가를 고쳐야 돼요. 보자고. 그때 과학자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정 폐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태양계 가장 바깥 궤도에 천왕성이 위치한다는 기준의 가설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자, 봐봐. 아마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지식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쯤에 중심부 지식이 있겠지? 수학적 지식. 그리고 애매하게 이렇게 둘러가면서 나머지를 편의상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게요. 전부 다. 그러면 자, 요거를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해왕성, 천왕성이 이러이러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위치가 어디냐? 아마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쯤일 거예요. 왜? 얘는 법칙이잖아. 확실하게 입증된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천왕성의 움직임을 내가 새롭게 가설을 내세웠잖아. 아마도 그 가설은 이쯤 될 거예요. 천왕성 움직임에 관한 가설 첫 번째는 이쯤 될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관찰을 했더니 이거는 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얘를 뒤집게 되면 얘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도 다 바꿔줘야 돼.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뒤집을 수 없으니까 얘를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뭐예요? 다른 가설 하나 만들죠. 그럼 이걸로 한번 접근해 볼까?
그래서 얘는요, 얘보다는 더 중심부에 가까운 거야. 하지만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과학적인 지식 자체는 주변부라고. 그러니까 얘가 최고의 중심에 가까운 과학적 지식, 완전 외곽지역, 이 3단계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책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밖에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도 더 가까운 거, 좀 먼 게 있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더 바깥 궤도에 미지 행성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19세기 중반에 실제로 바깥 궤도를 돌며 천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왕성의 존재가 관측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는 게 밝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적은 맞아요. 근데 얘는 없어졌잖아. 1번. A는 전체 지식 중에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한다. 그쵸? 얘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얘기예요. 2번. B는 예측이 실패한 이유를 주변부 측이 옳이 찾은 경우이다. 그치? 얘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 3번. C는 주변부 지식의 수정으로 중심부 지식이 변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니죠?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끌고 온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C는 기존 가설에 대한 반박의 단서를 제공한 경험에 해당한다. 그쵸? 해왕성을 봤더니 그래, 얘라고 하는 경험을 했더니 이게 틀린 게 확신이 됐잖아. 맞고요. A, B는 모두 수정 가능한 지식이지만 A보다 B를 수정하는 게 더 쉽다. 그치? A, B. 얘보단 얘가 더 쉽잖아요. 요것 때문에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수학적인 지식이 아닌데요. 하지만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도 더 토대가 되는 지식이 있고 주변에 있는 지식이 있더라 까지. 자, 여기까지가 콰인 얘기고요. 자, 한 장 넘깁시다. 콰인의 총체주의는 여기까지.